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규제 발굴 건의 및 자치법규 규제 심사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이라든가 건의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상반기에 저희가 한 48건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치법규도 정비하고요. 네, 또 중앙부채 건의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거로 인해서 결실이 나온 것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실적에 보시면 48건이 네. 그렇게 이제 건의하고 정비하고 한 것들이 이제 실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좀 한번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8페이지 지금 회리에 전에처럼 그 상인들도 타고 있나요? 원래는 7월 중순에 그 여객들이 타는 걸로 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 정확하게 승선 재개되는 시기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지금은 아직 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저기 화물만 실어 나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희 그 양국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는데 이제 그 재개되는 시점을 중국에서 거의 결정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 재개 시기가 풍문에는 8월 중에 다시 재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네. 공문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8월 말 정도 9월 정도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공문으로나 확정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요. 말로는 9월부터 좀 재개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공문으로는 오갈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우리 시로서 노력할 수가 없나요? 저희 시가 노력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네. 해양수산부가 해도 네, 할 사항도 물어보는 아니고 거예요. 네. 거의 주도권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부터 해도 된다는 공문이 떨어져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우리가 노력만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평택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 운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성공리에 잘 맞췄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방학 전에는 그 기존 단체들 대상으로 했고요. 네.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주민 참 예산 신청했고요. 네. 아마 조금 확대해서 운영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용하시는 분 좀 불편 사항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이제 항만 안내선이 있는데 네.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경기 평택 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 조금 낙후돼 너무 가지고 낡았죠. 좀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부시장님도 현장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 정액해 주시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좀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좀 더 추가로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확대해서 좀 시행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좀 홍보 아카데미가 운영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확대 개편하면 좀 더 나은 효과가 거양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 낡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그 배가 경기도 배가 아니고요. 네. 예산을 확보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이제 리스를 하는 거거든요. 리스를 할 거라서. 금액을 좀 상향시켜 주면은 좀 더 크고 규모 있는 배로 렌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을 태우고 한다던가 이거는 조금 위험스러워요. 지금 어른들도 타기에는 조금 그래 보인다 하는데 만약 아이들까지 학대를 하시겠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예, 부시장님도 타보시고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규모도 작은 걸로 판단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는데 조금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호응이 좋다 하니 좀 더 해보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조금 뭐 평등항을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면밀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종 항마 배우단지 개발에 있어서 거기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써놓으셨잖아요. 지금 이 준설도 매립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저희들 판단 한 70% 된 것 같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매립 계획에 보면은 배우단지 기본 계획에 보면은 2030년까지 매립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지금 당진 쪽에 그 LNG 기지가 건설되면서 준설토가 나오는데 네네. 그 준설 그 기지 건설 계획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2026년도에 매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한 4년이 땡겨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아마 그게 이제 현실화된다면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도 그 기간만큼 당겨져서 좀 추진이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그 항로도 더 개발해야 되고 그에 따른 물동량도 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관광이라는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관광 레저 시설이 있어야지 오지 그냥 뭐 배만 띄운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수로 정비나 항만 배우 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관광 레저 시설에 대한 거는 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배수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현 국제 터미널에서 지금 어촌유들 300사업 가지고 6.6km 구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네. 이종항만 배우단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전체 면적이 한 54만 평이 됩니다. 네네. 54만 평에 그걸 휴게, 레저, 그 관광 관련 시설로 메우면은 고속도로, 전철 그리고 국도까지 교통망은 충분하게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뭐 서울에서도 충분히 1박 2일 코스로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기반 시설하고 토지를 매각하고 그냥 가버리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이종항만 배우단지 추진 업체 같은 경우는 토지를 조성하고 이쪽 상부 시설까지 다 하는 걸로 이게 세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단 사업이 그 추진되기 위해서 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끔 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되고 그 투자자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제안한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녹지 공간을 더 늘려야 된다는데 그 부분은 늘리지 않기로 하고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늘리기로 하고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배우단지 같은 게 기본적으로 녹지 공간이 10% 조금 더 상향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 30% 정도 됩니다. 녹지 공간 충분히 반영돼 있고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동주택이 저희들 계획에서 3,500세대 정도 배치 계획을 잡아놨는데 당초에 해양수산부 계획은 16,500세대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빅스지구도 있고 핸덕지구도 있고 하양지구도 네네.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서 3,500세대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투기하고 특기 의혹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더 추가로 녹지 공간 이런 걸 배열해서 그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이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게끔 이렇게 사업을 좀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종 배우단지가 일종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그 이종 배우단지 그 자체 내 건물들 그리고 관광지들의
관광지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로 잡은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지만은 충분히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은 향후에도 이제 그 건설이 끝난 다음에도 문제가 없게끔 좀 제대로 된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종 항만 배후단지 54만 평 개발이 뭐라 그럴까 관광 레저도 포함해서 어쨌든 그 평택 항만을 잘 이끌어갈수록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좀 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평택항을 해서 돌아오면 항만 뭐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뿐이 아니라 배후단지, 평택구 관광단지까지 다 어우러져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가기에도 미흡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다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우리 최중 의원님도 말했지만 먼저 지금 건물부터 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조합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평택구 관광대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하고 이 배수로 정비 사업은 또 계획은 있지만 특히 배후단지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레저 스포츠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이거는 서부 지역만이 아니라 이 평택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우리 과장님 맡고 계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욱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저 평택구 관광단지하고 이종배후단지하고 기존에 추진하는 배수로 정비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정책과 이거는 우리 평택시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신경 쓰고 해야 될 사업이 지금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인구죠, 인구. 네, 그렇죠. 네네. 그 막중한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평택시에서는 더더욱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 인구 정책에 대응하실 건가요?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물었고 이번 행감에서 우리 최재의님이 많이 물었던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조례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계속 시행 안 하고 있어서 보면 민원에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 지금 아빠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데요. 네네. 시행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우리 전 실장님 계실 때 이 얘기를 했을 때 조례를 좀 손봐야 돼서 실행을 못 하고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는 지금 현 조례 기준으로 지금 시행을 한다면은 지금 조례에는 지금 아빠 육아휴직자는 통상임금 250만 원까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차등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현 조례 문구가 좀 모호한 면이 있어서 네네. 250만 원까지 주는 건지 임금 한계가 통상임금이 250만 원까지 한계인지 그 모호함이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걸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민원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현 조례 기준으로 시행을 한다면은 네. 조례 문구를 먼저 우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두 번째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당시에 네. 그때 아는 그 50만 원씩 그 6개월간 그 아빠 휴직자 전부 주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저희가 그 협의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네네. 많이 주는 거로 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고용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네. 특례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통상임금 250만 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걸 끌어다가 저희가 그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22년 12월 31일자로 그 특례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어떤 그 한계를 두지 말고 다 풀어서 다 주어야 되나 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 네, 네.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쵸. 저희가 지금 따져보기로는 한 10억 이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조례가 좀 모호한 면이 있다 보니까 민원 다툼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쵸. 네. 예, 그 나중에 시의 재정이 좀 나아진다면 그때 다 주더라도 지금은 현재는 그 현재 모호한 문구 그것만 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느 한 개 시가 지금 최근에 아빠 차등으로. 휴직 네, 예, 네, 예, 휴직 수당을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거기는 지금 인구가 제가 방송이라 어느 시라고는 말씀을 안 그런 거 드릴게요. 빼고 하셔도 돼요. 네, 네. 그 시는 지금 인구가 한 90만 정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예산을 한 2억 정도 세웠습니다. 네, 네. 예. 근데 2억이라는 거는 기준을 상당히 지금 낮게 뒀기 때문에 금액이 2억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 담당자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사항인지. 그랬더니 이제 그쪽 담당자들은 기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사실 많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도 많지만 그렇지. 항의 전화가 엄청나다고 얘기를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 조례는 전에도 한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때도 많이 말씀하셔서 네, 나중에 의논하자고 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평택시가 지금 특이한 게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젊은 층이 많은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무리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한 번쯤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도와주신다면 현 네네.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우리가 괜찮거든요. 젊은이 사람이 네, 많다 보니까 1.03. 예, 네. 우리가 평균보다도 좀 높게 높습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될 거고 또 그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 그건 추후에 그럼 더 논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 조례라고요.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21페이지 보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 147 가구는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예,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했겠죠? 예, 네, 그럼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 그건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생애에 딱 한 번만 해당이 되고 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1년 되면 끝나기 때문에 음. 그 다른 분이라고 해도 음. 다음에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니까 또 그 전세 대출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정보를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전세를 얻은 상태에서는 안 되더라고.
원서 대출을 받고 전세를 의도해야 되는데 전세를 의도 놓고 대출을 받으려니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청년들도 정보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년에 관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혹여라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25페이지 그 공공 배달 앱 이 부분을 1억 1천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 사업이 되고 있나요? 그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네. 해서 이제 음식 같은 거 배달할 때 네네. 한 건당 3,000원씩 지원해 주는 네, 건데요. 네, 네. 예. 지금도 근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처음 할 때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덜하다고 오히려 예, 더 예. 잘 되는 게 아니라 예, 조금 약간 그럼 왜 덜 되고 있어요? 원인을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 팀. 그러니까 이거 내내 그러니까 예, 코로나가 끝나가는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말을 뭐 아주 덜한 건 했는데 아닌데 약간 덜하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팀장한테 제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파악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예. 열심히 지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건 아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렇게 되면 잘 돼야 되는데 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아주 많이 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우리가 전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성과가 그리 좋진 않아요. 조금 근데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자고 하는 게 예산을 수반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수수히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번에- 가입을 아마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맹점에서. 원인을 예. 밝히셔야죠. 예, 좀 왜 파악하고 가입을 있습니다. 덜 할까? 예. 왜 이게 더 활성화가 안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숱하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고 있으면 예. 문제죠. 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원인을 밝혀서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요. 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획예산과 우리 그 혁신 행정 해가지고 그 혁신 계획,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동호회 구성하다 그리고 뭐 이런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는데 이 혁신 동호회 이게 해마다 이제 그 계획은 수립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3개 팀에서 50명, 53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13개 팀이요. 예. 여기 그 혁신 동호회에서 연구 활동 뭐 이런 것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연구 활동을 그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주제를 정해서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정 발전에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정해서 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팀 그 작년에 비해서 이제 팀 수도 13팀으로 늘었고 네. 그렇죠. 이게 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좀 인센티브도 뭐 네, 네, 제공하고 하니까 네, 네, 이제 네. 그 직원분들도 굉장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도 이제 정부에서 혁신 평가를 했는데 네. 5년 연속 이제 우수를 받았거든요. 저희 사실 금년도에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금년도에 또 우수를 못 받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또 그 부분에 또 좀 고민이 있고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금년에도 6년 연속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동호회를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게 혁신 뭐 혁신 행정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네, 좀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혁신 사례집도 지금 만드셔서 배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뭐 직원분들한테 배포하네. 네, 그렇죠. 예. 저희 나중에 저희 의회에도 한번 나오면 사례집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좀 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 제안 공모전 연 2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전년도에도 지금 그 채택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 374건 중에 한 7건 정도 채택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공모를 바꾸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그 제한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5월까지도 이제 뭐 시민들이 한 44건 되고요. 또 공무원도 한 10건 현재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사를 했는데 거의 뭐 이제 부서에서 이제 의견을 이렇게 받거든요. 이제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제한으로서 이렇게 뭐 적합하지 않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게 한 4건 정도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채택된 그 제안들 그 작년 같은 경우 7건 채택됐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이렇게 업무에 바로 반영을 하시는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되면 그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해서 네. 예, 업무에 적용합니다. 네. 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채택이 안 되는 뭐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행감 때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한 번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다가 이제 검토 의견이 이제 부정적으로 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킵니다. 이게 그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개선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더 검토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좀 부서에서 그 좋은 의견을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김영 의원님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그 규제 개혁 과제 발굴 그 중앙부처 건의한 게 22건 있어요. 네. 22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의를 하면 반영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예,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아마 금년도에 이제 그 건의한 것 중에 아직 그 결과가 아직 안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7월 말쯤에 내려올 거기 때문에 예, 그때 보면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영된 거는 이유 뭐 안 된 이유 같은 게 다 명시돼서 네네네. 내려오겠네요. 네네. 그런 이유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항만수산가 이거 뭐 계속 아까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셨었는데 이제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이제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 평택항 같은 경우 이제 인천항에 비해서 이제 항로가 이제 중국에 편중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동량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제도 우리 그 협약 업무 협약 꺼내가지고 그 항로 개설 지원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지급되는 비용이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 항로 개설 쪽에 얼마,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14억인데요. 예,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로서는 한 4억이 집행이 되고요. 이게 그 일본이나 중국 항로는 각 항로당 1억 정도 되고요. 이게 동남아 항로는 3억을 지원합니다. 지금 태창 항로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취항했기 때문에 주는 거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부터 주는 거고요. 올해 지급해야 될 4억은 CNC 그 동남아 항로 3억하고 네. 일본 펜스타가 개설했던 항로 이게 1억에서 4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CL 화물 쪽에 5억 5천, 전자상거래 쪽에 3억 5천, 그리고 해상 특성업체 인센티브에서 이렇게 해서 한 14억이 집행됩니다. 지금 그 항로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는 세 군데가 되겠네요, 이제. 지급해야 될 곳은 세 곳인데요. 아직 그 지급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는 지금 6월 2일 날 취항했던 태창 항로는 네. 6개월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지급 지급 대상이 안 하고 아니고 내년에 내년부터 지급 대상이 되고요. 지급 대상이 되는 거는 펜스타 일본 항로하고 CNC 동남아 항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이 항로를 다양화하는데 좀 이렇게 좀 노력을 뭐 하시고 뭐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예, 일단은 저희들 저 컨테이너 전체 그 항로 중에 그 대부분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화물량으로 봤을 때 86%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물동량이 급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동남아 쪽으로 조금 더 항로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본 물동량이 있어야 선사도 취항을 희망을 하고 항로가 개설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의 76%가 이제 부산 쪽에 몰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항로 개설에 필요한 물동량 확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선사들하고 부두 운영사들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 지원을 통해서 항로 개설이 가능한 부분은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서 조금 항로 개설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은 계속해서 협조하면서 뭐 1년에 한 개 이상이라도 개설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위치 때문에 그렇겠죠. 부산항 같은 경우 그런 운행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이게 규모의 경쟁인데요. 이제 부산을 가게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때그때 가고 싶은 항로에 다 선적이 가능하지만은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그게 제한이 되고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편의성하고 자금 회수 부분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천이나 부산 저희들이 부산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열악하지만 하여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제역 터미널 그 이제 이 신국제역 터미널이 24년 하반기인가요? 내년 하반기에 지금 이전 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4년 7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 사정으로 봐서는 빨라야 2024년도 말 그리고 준공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25년 상반기에 이전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5년 상반기.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 국제역 터미널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현 국제여객 터미널은 항만기본계획상 친수 시설로 계획돼 있고요. 이전이 완료되고 난 다음엔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그 국제여객 터미널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 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거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공용 공간까지도 확보해 가지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친수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보니 그 국제역 터미널 운영 정사에 보시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이 평택시 여기 같은 경우 지방해양수산청 여기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저기 항만법상 보면은 네. 정부 재정으로 지은 거는 운영기관이 지방청은 국가에서 그리고 광역에서 해야 될 것은 이제 저희들을 보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상 위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그게 부산, 광양, 울산, 인천 이런 항만공사하고 사단법인인 한국해운조합에서 할 수 있고 지자체에는 이게 위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려면은 뭐 정무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일단 그 법상 위임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했는데 본인들이 하는 걸로 했고 아마 그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해운조합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청경들까지 채용 계획까지 다 수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경 인력에 대해서 특수경비 인력에 대해서 가능하면 인수인계돼서 그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과 그 청년 네트워크 4기 평택시 청년 네트워크 4기를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게 뭐 인원 모집이나 이런 건 잘 됩니까? 어떻게 다 끝났나요? 아, 그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예, 매년 연초에 해서 예, 올해가 4년째입니다. 네. 연초에 하고 지금 예, 27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구성이 있습니다. 다 완료됐고요. 최근에 예. 최근에 한 분을 더 공고를 해서 예,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여서 그 청년 정책 의제도 발굴하고 뭐 여러 가지 분과를 나눠서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매월 네. 예, 매월 또 간담회도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하고, 네네. 워크숍도 하고, 성과 보고회도 하고. 네네. 지금 이제 4기째니까 3기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이런 여기 이런데 적극 뭐랄까 그 관심도라든가 그런 걸 제가 지금 사기를 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처음에는 이제 청년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좀 되게 관에 반감도 많고 예,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하고 함께 가는 방법, 함께 가려고 하고 지금은 지금 많이 달라져서 저희랑 같이 의제 발굴도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합니다. 네. 청년들이 좀 이런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렇게 그런 이제 이게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은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좀 그 우리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 갖고 시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자리 이동 경제과 지금 우리 그 평택 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이 그 작년에 110억이었었는데 지금 40억으로 좀 예산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 소비지원금 지금 진행상 어떻게 소진이 다 됐나요? 어떻습니까? 절반 이상 된 걸로. 절반 이상이요? 예, 예산 쓴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상반기 끝난 절반이면 뭐 네. 이렇게 모자라고 그럴 상황은 네, 아닌가 그렇지는 보죠?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축소가 돼가지고 혹시나 예산이 더 필요한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골목형 상점가 가 지금 1호 평택시 1호 예. 골목형 상점가가 있잖아요. 예, 2층 상가. 예, 이충상가. 이쪽 그 지금 골목형 상점가 좀 육성하는데 좀 뭐 지원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 예. 그 공모 사업도 많이 신청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적극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한 1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등록된 거는 이제 한 곳 네. 지금 이제 있고요. 나머지 이제 15개도 이제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충분히 다 같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쪽이 이제 뭐 시작 단계고 거의 뭐 처음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잘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 최대한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오산시하고 그 오산시에도 그 골목의 예. 삼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을 좀 하고 자기 이제 그 네트워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예. 일정이 선약이 있어서 못 갔는데요. 예, 예. 예, 그때 팀장님 예,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역 간의 그런 또 소통을 하면서 예. 좀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할 건 지원하고 저희도 해가지고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번에 행감 때도 우리 최준구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그 노동자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한 14개 정도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강사비가 예. 지금 다른 우리 평생학습센터나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간당 3만 원이에요. 여기가. 네, 좀 적은 걸로 네.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상향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원들이 많고 그 네. 강사가 지금 안 올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쪽에. 너무 작다고 네, 너무 그 금액이 얘기 작다고. 와서 파악해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형평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저기 그 우리 그 공공근로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이것도 지금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줄었습니다. 예, 조금 줄었는데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공공근로 이 수요 뭐 이렇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821명 정도가 이제 예. 공공근로 관련해서 이제 하셨는데 예, 예. 올해는 지금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느라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선발을 할 때 이제 안배를 해서 기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 때문에 이제 예, 많이 예. 못 하시고 이 인원 제한이 좀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징수과 지금 그 세무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좀 여기 또 문제점에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 지금 어떻게- 저희가 예. 예, 뭐 사실 이거 인력 부족 계속 얘기하면은 충무국한테 계속 혼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근데 총액 인건비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조직에 대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세무조사가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업체 수가 한 3,300개 정도 예. 그렇게 이게 이제 통합되고 나서 이후부터 법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2개 팀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뭐 조직 변화 있고 그러면 팀이 이제 합쳐져가 지금 현재로는 하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1년에 하는 법인 조사 건수가 정규적으로 한 1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까지 하게 돼도 400개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면제되는 법인들이 한 1,500개 정도 되니까 그래도 2,000개를 하려면은 인원이 늘리지 않거나 팀을 조직이 늘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수를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 앞으로도 이제 세수가 주는 부분이고 세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 보면은 조사팀에 대한 인력이 충원돼야 될 부분은 맞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전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성남시의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세무사를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부분도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의 결심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세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마 총무국에서 적절한 조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그 좀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기획조사도 있잖아요. 기획조사. 예, 기획조사는 이건 이제 무슨 건이 발생했을 때 나가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당되면 바로바로 나갈 거 아닙니까? 기획조사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기 조사가 조사 외에 별도로 그 부분별, 예. 분야별 분야별 그 조사가 조사가 또 있기 때문에 예. 그 조사까지 또 조사팀이 또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인력이 상당히 부분 중에서 필요하다 이 부분이 좀 같습니다. 이거 임기제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총액인건비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닌가요? 거기 또 영향이 있다고 영향이 말씀을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임기제도 영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현실적인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오직하면 이게 안 되면은 내부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 세정과 징수과 어떤 그 세무직렬의 그 내부적인 인력 재배치 내지는 그런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좀 저 효율성이나 이런 효과성이 있는 지금 저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일단 먼저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계속 그 행감 때나 계속 예, 예, 맞습니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